설악 무산대종사의 뜻을 이어 청소년과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2024 설악 무산 문화축전이 3일간의 축제 향연을 회양했습니다. 사흘 동안 무려 6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2년 만에 지역 대표 축제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를 회양했습니다. 회양법석에 오른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선행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온다며 의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선행을 실천하라고 권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원적 80주기를 기리는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연을 맡은 도울 김용옥 선생은 만해 선사의 대표시 님의 침묵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색다른 화두를 던지며 일제의 압박과 고문에도 꺾이지 않았던 만해 선사의 굳은 의지를 묵직한 울림으로 전했습니다. 불교 교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작가가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대형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꼬박 10개월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작품을 공개한 뒤 유튜브 조회수는 5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불교 미술 작가 김성문 씨를 만나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6월 1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설악 무산대종사의 뜻을 이어 청소년과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2024 설악 무산 문화축전이 3일간의 축제 향연을 회양했습니다. 사흘 동안 무려 6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2년 만에 지역 대표 축제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그동안 준비한 댄스를 선보이며 무대 위에서 꿈과 끼를 발산합니다. 관객석은 응원과 함께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멋진 순간을 담아냅니다. 2024 설악무산 문화축전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발산하는 무대가 흥겨운 음악 속에서 펼쳐집니다. 무산대종사의 화합과 상생정신을 기리며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열린 축제는 방문 인원만 6만 명을 돌파하며 짧은 기간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젊은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성격 있는 아주 개성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속초시와 조계종 3교구 본사 신흥사도 청소년과 어린이의 꿈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지역이 더욱더 함께 어우러져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꿈나무들에게 무한한 희망과 꿈을 주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는 합창대회, 백일장, 사생대회,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등을 주제로 전국 청소년이 참가하며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리는 값진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단원들이 꾸준히 열심히 연습해왔던 거를 이번에 대회로 보여주게 되어서 대상을 타게 돼서 많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행사 취지를 이해한 참가자는 즉석에서 영상 메시지를 전하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모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또 애들이 너무나 즐겁게 대상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 같이 얘들아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무산대종사의 유지를 이은 설악무산 문화축전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며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강화 보문사가 49일간의 수륙 용왕대제를 회양했습니다. 회양법석에 오른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선행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온다며 의심하지 말고 굳건하게 선행을 실천하라고 권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강화 보문사가 국민의 안녕과 일체 고혼을 천도하는 49일 수륙 용왕대제를 어제 회양했습니다. 영가들의 한을 풀어주는 살풀이 공연과 범패,
관유구식 등으로 시작된 회양법회에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이 법사로 나섰습니다. 수진 스님은 수륙 용왕대제 회양법문을 통해 모든 일은 자신이 한 만큼 그대로 돌아온다는 인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 시대의 큰 부자와 정치인들은 과거의 인연을 충분히 닦아놓은 사람들이라며 사부대 중에 여실한 마음으로 선업을 지어갈 것을 권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수행과 보살행을 닦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까마니는 금생에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그리고 큰 정치인이 되는 것은 과거의 인행을 충분히 닦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선행이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절대 사라지지 않고 결국 나에게 돌아오니 의심하지 말고 선행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고도 소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삼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때가 되면 나오는 것입니다. 설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 결과를 확실하게 만들어낸다. 스님은 소원 성취는 곧 지심이라며 마음을 내 보문사를 찾아와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것이라며 이는 곧 용왕대제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심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소원 성취는 지심인 거죠. 처삼천벌 좋아하듯이 기도해가지고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곳에 와서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는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스님은 인과의 법칙을 재차 강조하며 관음경을 읽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심으로 임하면 분명 가피를 얻게 된다며 사부대중에게 용왕대제에 동참하고 기도한 공덕은 세세생생 사라지지 않고 드러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보문사는 삼재와 오재에 이어 막재인 어제 방생법회를 열어 생명의 존귀함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4월 22일에 입제해 49일 동안 진행된 보문사 수륙 용왕대제는 선망부모와 일체고혼이 천도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용왕성중에게 기도 올리고 나라와 가정의 안녕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원적 80주기를 기리는 특별한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연을 맡은 이 시대 대표 철학자 도올 김용옥 선생은 만해 선사의 대표시 님의 침묵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색다른 화두를 던지며 일제의 압박과 고문에도 꺾지 않았던 만해 선사의 굳은 의지를 묵직한 울림으로 전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만해 선사 입적 80주기를 기리고 청년 만해의 뜨거운 민족 정신과 독립의지를 조명하는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연회에는 대한민국 대표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교수가 초청 연사로 나서 만해의 사상과 생애를 깊이 있게 조명했습니다. 지난 8일 국립극장 하늘극장 객석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민족 독립의지와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지켜온 만해 선사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는 일제시 그 힘든 시기에도 민족 독립을 위하여 자나깨나 고심을 하시다가 입적하신 지 올해로 80주기입니다. 만해 스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도올 김용옥 선생을 모셔서 대강연 콘서트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강연회를 통해서 만해 스님의 사상과 그 향기에 깊이 취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에 나선 도올 김용옥 교수는 만해 한용운 선사의 대표 서정시인 님의 침묵을 낭독하며 진정한 님의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으면 차마 못 가겠는데 떨치고 갔다는 거면 푸른 산빛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리 국토 강산의 현실입니다. 특히 님의 침묵에 등장하는 단풍을 불교의 해탈로 해석해 대중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슬픈 거예요. 단풍이라는 건 붉은 빛이잖아요. 붉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교에서 이 해탈, 완성, 전혀 우리의 감관이 비치지 못하는 세계를 의미해요. 도올 김용옥 교수의 통찰력 있는 강연은 청중에게 80해를 이어온 감동을 온전히 전하며 만해 선사의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일제강점기, 만해 선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등 사상과 자비심으로 불의에 맞서 80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는 한마음선언 거사 신행단체 법형제회가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았습니다. 법형제회는 코로나로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화합의 장을 열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활발한 신행을 다짐했습니다. 공체, 전체가 연결되는 한 뿌리를 주제로 진행된 수련회, 박대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마음선언 거사 신행단체 법형제회 회원 2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마음선언 법형제회가 어제까지 이틀간의 수련회로 수행 정진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마음선언 이사장 해수 스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서로 마음을 터놓고 공부하고 토론한다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해주신다면 수련의 주제인 공체, 전체가 연결되는 한 뿌리가 되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화합이 이루어질 겁니다. 한마음선언 법형제회는 2019년 팬데믹으로 약해진 회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활발한 신행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2019년 말에 시작된 팬데믹으로 조금은 약해진 회원 간의 결속력을 되살리고 위축된 신행활동을 활발히 재개하여 자성을 향한 굳건하고 환희로운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 나가려는 재발심의 뜻을 모아 개최하였습니다. 수련회 첫 일정으로 한마음선언 주지 해설 스님이 마음 공부와 웰빙, 웰다잉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해설 스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큰 스님의 말씀처럼 자각을 통해 참나를 찾고 주인공의 작용으로 수행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웰빙의 삶이고 웰다잉으로 이어지는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주인공의 작용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주인공의 작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수행해 가고 또 그게 곧 웰빙이고 그리고 이 웰빙을 통해서 이 참사리를 통해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도 웰다행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수련회는 팀별 주제 토론, 마음으로 밝히는 촛불제, 선법과 배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랜만에 합의 장이 됐습니다. 창립 34주년을 맞은 한마음선언 법형제회는 수련회를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다시 전법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불교의 교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 감각 또한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 작가가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인의 키를 훌쩍 넘는 대형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꼬박 10개월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작품을 공개한 뒤 유튜브 조회수는 5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불교 미술 작가 김성문 씨를 만나봤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미술을 전공한 한 학생의 졸업 작품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꼬박 10개월, 2,340시간을 들여 그린 김성문 작가의 미륵하생경 변상도인데요. 세로 230cm, 가로 140cm의 이 대형 작품을 그리는 과정과 결과물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는 조회수 500만을 기록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그려진 미륵하생경 변상도라는 작품인데요. 그 미륵 보살님이
이제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이제 설법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 졸업 작품으로 불자들에게는 환희심을 심어줬으며 비불자들에게도 불교 미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김 작가는 처음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불교 미술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김 작가는 불교를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불교에 더 심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딱히 불자라고 말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아무래도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불교 미술을 전공한 다른 학생들과 달리 불교적 가르침을 사회적 이슈와 함께 그려내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불교 미술을 계속 그리되 이제 역사는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이제 뭐 다양한 현대 사건들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제 나중에 발견됐을 때 이거 누가 봐도 현대 불교 미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림들을 계속 그리려고 해요. 그냥 현대 불교 미술 하면 떠오르는 작가로 활동하고 싶어요. 불교 교리를 잇되 새로운 창조도 하고 싶다는 김성문 작가. 불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 미술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뭔가 그런 영역으로 생각하시는데, 물론 되게 신성한 미술인 건 맞는데 랑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요즘 다양한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선입견 크게 안 가지시고 그냥 편하게 봐주셔도. 부산 장산 대원각사가 오늘 단오를 맞아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는 단오를 하루 앞둔 어제 주지 안도 스님과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 의원 등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단오맞이 문화체험 행사를 열고 창포 머리 감기와 창포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도 스님은 음력 5월 5일 오가 겹치는 단오는 예부터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씨름을 하고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등 좋지 않은 일을 예방하는 액마기 행사를 겸하는 날로 다양한 단오 문화체험을 통해 당시 선조들의 지혜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원각사는 단오체험 행사를 위해 안도 스님과 신도들이 직접 창포를 채취하고 가공해 만든 창포 비누 2,500여 개를 참석한 신도와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며 단오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부산 남구 태고종 대원사가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위협받고 있는 수행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수행 환경권 수호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7일 대원사는 100여 4부대 중이 30여 년간 이어온 신행터전을 재개발로 한순간에 잃게 됐다며 포교와 신행 활동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환경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원사 주지 해월 스님은 불제자로서 전법의 소명을 이어가기 위해 불태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30년째 지역 포교에 매진해온 대원사는 감만 1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개발사 측의 일방적인 개발 추진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인천 흑륜사 주지 법륜 스님이 한국사진가협회 인천시 지회에서 주최한 제60회 인천시 사진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단위 공모전인 인천시 사진대전은 지난 8일 시상식을 열고 법륜 스님에게 최우수상을 수여하는 등 대상 1명, 우수상 2명, 특선 5명, 입선 40여 명에게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법륜 스님은 사진을 통해 전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 사는 이야기를 담아 대중과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 불심은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불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해내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 불심을 포함한 수상작은 오는 12일까지 인천시 수복문화회관 1전시실과 2전시실에서 전시됩니다. 6월 10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